아니, 군복 입었다고 다 센 줄 아나 보네? 여자 혼자 와서 술 마시는 거 보니 꽤 배짱은 있네. 사장님, 요즘 군대는 여자도 사단장 시켜주나 봐. 세상 참 좋아졌네. 지금 웃고 떠드는 그 입, 몇 초 후엔 다칠지도 몰라. 봐주는 건 한 번뿐이야. 두 번째는 없거든. 그날 충청북도 청주의 한 주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던 한 여인이 단 몇 초 만에 동네에서 이름난 남자 셋을 바닥에 눕혔다. 그 장면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강렬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척 살아가던 한 여성이 어떤 도발 앞에서 드러낸 진짜 정체와 그 이후의 반전입니다. 청주의 오래된 주점, 축축한 벽지와 탁자 위에 남은 막걸리 흔적, 그리고 흐릿한 전구 아래. 거기 앉아있던 건 군복도 훈장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혼자 온 듯 조용했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잔잔하게 막걸리를 입에 댔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도 그날의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명의 남자, 고함을 섞어 떠들고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리던 그들이 시선을 돌려 여성의 존재를 알아챘다. 그중 한 명이 쓴웃음을 흘리며 말을 흘렸다. 여군이래, 웃기고 있네. 분위기는 급속도로 탁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지나고 다음 순간 벌어진 광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목격자들은 숨을 삼켰고 말 대신 움찔한 눈빛만이 주점을 채웠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 외엔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공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은 나무 바닥 위엔 세 명의 남성이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고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여성. 이어진 뉴스 속 수십 년 전 특수부대 복무 기록과 납치 구출 작전의 영웅이란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과거가 그 주점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말없이 술값을 계산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다음 날부터 그곳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 있었다. 충청북도 청주. 아스팔트 틈마다 먼지가 쌓이고 오래된 간판이 삐거덕거리는 이 도시의 어느 변두리 골목 끝에는 누군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 결코 들어서지 않을 조용한 주점이 하나 있었다. 해가 지면 길거리의 불빛도 어슴푸레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주점에는 다정한 웃음과 술 냄새, 담배 연기가 가득 찼다. 여기에서 일상이란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웃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다. 순애 씨는 이곳에서 누구와도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45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특수부대에서 고도의 전략과 전투 기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대테러 작전부터 해외 파병, 납치 구출까지 수십 건의 임무에 참여했지만 청주로 돌아와선 어떤 군인 티도 내지 않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다면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길 바라는 듯 조용한 삶을 택했다. 고요 속에서 자주 걸었고 눈을 감은 채 오래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그 주점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다. 동철 씨, 나이 48. 과거엔 청주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몸은 굵은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다른 자존심과 이겨내지 못한 허무가 들끓고 있었다. 화가 나면 유리잔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고 웃을 땐 세상 모든 게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단골 친구인 만식 씨, 46세. 젊은 시절 유도 유망주로 불렸지만 어느 순간 슬럼프와 부상에 무너졌고 이후엔 인테리어 작업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술이 들어가면 누구보다 큰 소리를 내고 과거 얘기를 질리도록 반복했다. 하지만 눈빛 한 구석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무모함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아직도 한 방이 있다고 믿는 듯한 그 태도는 많은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본인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그리고 병수 씨, 44세. 생계는 중고차 딜러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었지만 실상은 주점과 노래방, 게임방을 전전하는 방랑자 같은 존재였다. 주변 사람에게는 넉살 좋은 사내였고 상황에 따라 표정을 바꾸는 능력은 탁월했다. 누구에게든 형, 동생을 쉽게 부르고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는 재주는 있었지만 정작 깊이 있는 관계는 없었다. 말 많은 이의 속은 가장 조용한 법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날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도 자신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사건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술은 조금씩 기울었고 말은 조금씩 거칠어졌다. 마치 태풍의 전조처럼 조용한 긴장감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날 밤, 주점 안은 낯익은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다. 동철 씨와 만식 씨, 병수 씨는 주말마다 그러하듯 가장 안쪽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주잔이 몇 번 오고 가자 대화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고성이 섞인 웃음이 테이블 주변에 울려 퍼졌다. 순애 씨는 그들로부터 두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잔을 기울였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었다. 천천히 잔을 들고 소리 없이 놓고 시선은 오로지 테이블 위에 막걸리 병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더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해 허세 섞인 말을 쏟아내던 병수 씨가 슬쩍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앉아있는 순애 씨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여군 출신이라던데? 아무런 맥락도 없이 툭 던져진 그 말에 만식 씨가 코웃음을 쳤다. 여군?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그래. 허풍 아니야? 동철 씨는 씩 웃으며 술잔을 비우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척하는 사람 많지. 어깨에 힘만 줬다고 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지. 소리 없는 정적이 흘렀다. 순애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조용히 잔을 들고 천천히 막걸리를 삼켰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이 지나고 병수 씨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헛웃음을 흘렸다. 저러다 우리한테 화내면 어떡해? 여군 출신이라며. 우리 목이라도 조르려나? 작은 조롱이 섞인 말에 웃음이 번졌지만 그것은 단지 긴장을 감추기 위한 피상적인 웃음이었다. 주저만 몇몇 손님들이 눈길을 주었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아줌마도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기울고 있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애 씨는 그대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짓에는 아무런 위협도 급한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순간 주점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술잔을 쥐던 손이 멈췄고 대화 소리가 끊겼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만식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다. 뭐야, 진짜 화난 거 아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말도 시선도 숨소리조차 멈춘 채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날 밤 누군가의 과거가 조롱당한 순간 아주 조용한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이 작은 주점의 분위기를 뒤바꿀 첫걸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순애 씨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움직임 하나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숨조차 고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처럼 테이블을 비켜나오며 천천히 걸었다. 굳은 기척이 발끝에서부터 퍼져나가며 주점 바닥을 울렸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어느새 입을 닫았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무게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본능적인 두려움과 닮아 있었다. 세 남자는 처음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이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혼자 걸어오는데 뭐가 무섭냐는 식의 허세가 얼굴에 잔뜩 묻어 있었다. 병수 씨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야, 장난이었는데 진짜 나오시네. 웃음기 섞인 말투 뒤엔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동철 씨는 의자를 반쯤 뒤로 젖히며 여유를 가장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간 모습은 숨기지 못했다.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가슴께에 묶인 얇은 스카프를 매만지듯 쓸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그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판단을 끝마쳤다는 듯 차분했다. 그리고 그 순간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밀했다. 첫 번째로 병수 씨의 팔이 꺾였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던 그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자 이어진 동작으로 만식 씨의 어깨가 비틀리며 비명을 억지로 삼켰다. 동철 씨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있었다. 그 손끝에는 군인 시절 수천 번 반복한 기술이 배어 있었다. 정확하게 뼈와 관절을 공략했고 그에 따라 신체는 비틀어졌다. 살점이 아닌 구조를 공격하는 사람의 움직임은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냉정했고 타격은 최소한이었지만 통증은 극대화되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점 안은 정적 속에 내던져졌고 남겨진 건 엎어진 술병과 쓰러진 남자들의 낮은 신음뿐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 듯 누군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손을 떨며 촬영 버튼을 눌렀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다.
모두의 눈이 순애 씨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 막걸리 잔을 들었다. 뒤로 쓰러진 병수 씨가 이마에서 흐른 땀을 훔치려다 그마저 포기하고 그대로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만식 씨는 어깨를 움켜쥔 채 말을 잃었고 동철 씨는 주저앉은 채 순애 씨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무도 반격하지 않았다. 아니, 반격할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순애 씨는 말없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거기엔 감정도 없고 분노도 없었다. 단지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안도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길 바랐던 침묵이 아주 짧은 충돌로 되찾아졌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주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전날의 사건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주점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노인까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실려 있었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고 그냥 흔한 술자리 싸움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군인이었다더라고 했고 누군가는 살인 기술이었다며 소리를 낮췄다. 그날 밤 찍힌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졌고 그 안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단 몇 초 만에 세 사람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음성은 없었고 편집도 없었다. 단순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촬영이었지만 그 장면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특히 영상 말미 여인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잔을 들고 조용히 술을 마시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퇴역 여성 특수부대 전설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에 떠올랐다. 청주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사건, 전직 여성 특수부대원이 남성 3명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목격담 확인 결과 실제 고위급 작전 경험자라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을 다물었다. 순애 씨의 과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의도치 않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다. 순애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동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작은 슈퍼의 아줌마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산책길에 마주치던 노부부는 눈을 피했다. 그녀가 말을 걸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침묵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 애써 쌓아왔던 익명성과 무심한 시선들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전장의 총소리보다 더 위협적인 감정이었다. 그 사이 쓰러졌던 세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병수 씨는 어깨가 빠졌던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고 만식 씨는 웃으며 넘어간 척했지만 술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이 컸던 동철 씨는 가게 문을 닫은 채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존심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었던 이에게는 그날의 일이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생애 처음 느껴보는 패배였고 그것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주점은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오가지 않았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말 조심하자는 무언의 경계가 생겼다.
특히 여성 손님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주고 시선을 피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엔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순애 씨는 그저 원하던 삶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버린 자신의 본질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막걸리의 뒷맛은 여전히 구수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쓸쓸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 씨의 마음 한켠엔 낯선 무게가 점점 더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거리를 걷고 슈퍼에서 두유를 사고 동네 뒷산 산책길을 오르며 평온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 평온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늘 앉던 공원 벤치에 앉을 때면 누군가의 소곤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싸운 적 없던 사람들과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나쁘게 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주변에는 전설, 특수부대, 실화냐라는 단어가 따라붙었고 그녀가 바랐던 평범한 존재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밤중 고요한 집안에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순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과거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위장복을 입고 얼굴엔 위장크림을 칠한 채 카메라를 응시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 작전이 끝난 직후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던 텐트 안의 그 공기. 그 시절엔 모든 움직임에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늘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남은 후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모호하고 외로운 것인지 새삼스레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동철 씨가 그녀를 찾아왔다. 허름한 바람막이를 걸친 채 입가엔 굳은 살처럼 굳은 표정이 박혀 있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날, 죄송합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부끄러움과 후회는 분명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철 씨가 돌아간 뒤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감정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했던 그가 진심 어린 고개 숙임을 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어떤 미묘한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 한 번의 충돌로 모든 관계의 결이 바뀌어 버렸다. 그 다음 날 병수 씨와 만식 씨가 함께 주점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용히 앉아 막걸리를 시켰고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생각한 강한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었어. 순애 씨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언제나처럼 조용히 막걸리를 마셨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귓가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도시 전체가 작게 뒤흔들렸고 일상의 톱니는 다소 어긋난 채로 다시 돌고 있었다. 모두가 다시 일상을 이어갔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아직 그 중심에 낯선 구덩이를 안고 있었다. 순애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주점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나갔다. 하지만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 사람들은 감히 시선을 오래 두지 못했다. 그녀의 강함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강함은 조롱과 시선을 견디는 조용한 인내였고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는 담담한 결이었다. 하지만 그 강함조차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겐 거리감이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무심했고 어둠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순애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이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내면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요한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 평범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기억은 문득문득 되살아났다. 철창 안에서 인지를 구출하던 작전, 총성이 멈춘 뒤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던 그 밤, 작전 실패로 동료를 잃고 홀로 철수를 감행하던 새벽. 그 모든 순간마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죽음을 마주하는 공포 앞에서도 감정을 내려놓았고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남은 후에 마주한 이 고요한 현실이야말로 가장 숨막히는 전장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군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무장을 벗어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세상이었고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몰랐던 그리고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세계였다. 순애 씨는 더는 자신을 감출 수 없었다. 강함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드러난 강함은 세상과의 거리를 만들 뿐이었다. 며칠 뒤 주점에 다시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마주보지 않았다.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미세한 금이 간 유리처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웃음 속엔 경계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눈을 들어보니 동철 씨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에게 다가왔다. 순애 씨, 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병수 씨와 만식 씨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조롱도 허세도 웃음도 없는 진심 그 자체였다. 그 짧은 순간 마음 어딘가가 스르륵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해소가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의 침잠이었다. 감사 인사 한마디에 무너질 만큼 순애 씨의 고통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은 멎어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조용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느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거리감이 하나로 엉켜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앉았다. 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흐린 하늘 아래 청주의 거리엔 다시 평온이 깔려 있었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전처럼 걸어도 길이 낯설게 느껴졌고 눈을 마주치는 이들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은 그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다시 그 주점을 찾았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잔, 그리고 익숙한 막걸리.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잔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주점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무심한 척했다. 더 이상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는 침묵의 분위기. 그것이 순애 씨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입구가 쾅 하고 열리더니 동네 일진 무리로 알려진 낯선 젊은 남자 둘이 소란스럽게 들어왔다. 그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주문을 외치고 주점을 지배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사람들은 순간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맞서려는 기색은 없었다. 순애 씨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 상황을 마주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숙명 같은 감각. 이미 한 번 무너진 질서를 다시 바라보며 이대로 두고 본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마음 한가운데서 또다시 조용한 결단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젊은 남자들이 그녀를 비웃듯 바라보았다. 뭐야, 또 그날 그 여자야? 이젠 전설이야? 그들의 말에는 도발이 묻어 있었고 그 어투는 분명 경멸과 조롱의 기색으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이번엔 누구도 웃지 않았다. 주점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걸음을 지켜봤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한 발 한 발 바닥을 밟았다. 이 공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멈추게 할 사람은 다시 그녀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거칠게 밀쳐오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다.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 공간이 정지된 느낌이었다. 다음 순간 제압당한 그 남자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한 명은 그대로 뒷걸음쳤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정적이 주점을 가득 채웠다.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도 놀람도 아닌 묵직한 존경과 침묵의 감탄이 그 자리를 채웠다. 순애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제자리에 앉았고 다시 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마시지 않았다. 주점 주인이 다가와 조용히 술잔을 내밀었고 몇몇 사람들이 옆자리로 다가왔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청주의 그 허름한 주점에서 순애 씨는 처음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존중으로 연결되는지를 느꼈다. 단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용기와 신념을 지킨 사람이기에 만들어진 공간의 균형.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평범한 삶이란 자신을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인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청주의 작은 주점은 변해 있었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였고 바닥의 틈새도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특히 순애 씨 앞에서는 더 이상 속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반찬 접시를 밀어주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처음으로 그녀를 사람들 사이에 있게 만들었다. 주점에 들어서는 여성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안내받는 모습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 같았으면 웃음거리로 소비되었을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두가 경험한 그날 이후 조심하고 배려하고 조용히 배우는 쪽을 택했을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흘러나온 변화였다. 동철 씨는 자신의 가게 벽에 작은 글귀를 적어붙였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누군가를 지키는 것. 누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한글귀였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를 뜻하는지 더는 묻지 않았다. 병수 씨는 더 이상 술에 취해 큰 소리치지 않았고 만식 씨는 유도 시절 얘기를 꺼내는 횟수가 줄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지고 있었다. 순애 씨에게도 변화는 찾아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여는 법을 익혀갔다. 누군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숙였고 벤치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 과거가 두려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렇게 진정한 평범함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예전과 같은 모르쇠 속의 삶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고 청주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대와 신뢰를 담은 시선을 건넸다. 그 시선은 무게가 있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였다. 순애 씨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갔다. 한밤중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꺼낸 낡은 군복상의 위에 손을 얹었다. 수많은 작전과 훈련 속에서 함께했던 옷. 눈을 감고 손끝으로 천의 질감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이걸 벗고 싶었던 이유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였지.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젠 조금 알 것 같다. 이웃의 눈빛 하나, 작은 미소 하나, 벽에 붙은 글귀 하나가 그 증거였다. 무기로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고 마음으로 버티는 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순애 씨는 누구보다 깊이 숨쉬고 있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잃은 것과 얻은 것의 균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청주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순애 씨는 여전히 술잔을 기울였고 그 옆엔 이제 혼자가 아닌 사람들의 자리도 함께 놓여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새 초여름 바람이 청주의 골목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순애 씨는 늘 그렇듯
평범한 차림으로 주점에 들렀다. 낯선 얼굴도 있었고 익숙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고 지나치게 말도 섞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조용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진짜 평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막걸리 한 잔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쉰 뒤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드러낸 뒤에야 비로소 감춰졌던 본심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전설이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야 그 이름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조롱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녀에게 조용한 존경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그런 칭송이 아니었다. 오로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한편 동철 씨는 주점 맞은편 골목에 새로 연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시작. 그곳엔 가끔 순애 씨가 들렀고 둘은 말없이 잔을 주고받았다. 적막한 순간에도 불편함은 없었고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잔 속에 담겨오갔다. 과거를 정리하는 데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행동과 시간, 그리고 침묵이 곧 화해였다. 만식 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현장 근처에 작은 체육관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술을 줄였고 예전보다 목소리도 낮아졌다. 그는 종종 중고등학생들을 모아 유도를 가르치며 자신도 모르게 인생을 되짚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병수 씨 역시 조금은 조용해졌고 동네 아이들에게 중고차 관련 기술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누구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었고 그 시작은 한 여성의 침묵 속 결단이었다. 그날 이후 순애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물어도 그냥 미소만 지었고 때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그 대답이었고 누군가는 그 삶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깊고 길었다. 한 여름밤 마지막 잔을 기울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원하던 평범한 삶이 시작됐구나. 그 말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온과 받아들임만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엔 단순한 폭력과 반전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바랐던 한 사람의 깊은 외침이자 조용한 투쟁이었다. 진짜 강함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